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75세 윤말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획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가족의 배신과 할머니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연배의 할머니가 보여주는 지혜로운 대처 방식을 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겁니다. 서울 성북구 작은 골목에 자리한 낡은 2층 집. 이곳에서 윤말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70년대 젊은 시절 꽤 이름을 날린 화가였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집 2층은 작은 화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젤과 물감으로 얼룩진 팔레트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할머니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자 할머니에게는 영혼의 안식처였고 손자 지훈이에게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그릴까요? 12살 손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화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오늘은 우리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그려보자꾸나. 지훈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훈아, 그림은 마음을 그리는 거란다.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해.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호의 소규모 건축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거든요. 코로나19로 공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성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자신이 굶더라도 먼저 챙기고 하도급 업체 대금도 제때 지불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정말 가슴이 아프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의 모습에 말자 할머니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마.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신이 지금 흔들릴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며느리 설인의 태도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그녀도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 이제 현실을 봐야죠.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인의 말에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요. 설인은 차갑게 대답했죠.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구나. 우리가 모실 여건이 안 되잖니. 하지만 말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내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그리고 지훈이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리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집이라는 게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날 밤 서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나이가 75세잖아.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그림들 생각해봐. 성호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말렸지만 서린의 머릿속에는 이미 끔찍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다니. 서린은 혼자서 시어머니의 재산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2층 집의 시세는 대략 8억 원, 지하실에 보관된 그림들도 적어도 2억에서 3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생명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니까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 거였거든요. 며칠 후 서리는 혼자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고 싶은데요. 보험금은 10억 원으로요. 보험 설계사는 의아해했지만 서리는 교묘하게 설명했죠. 시어머니가 화가셔서 작품도 많고 부동산도 있거든요. 상속세 대비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할 거예요. 서리는 마치 효부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 설계사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교묘하죠.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작은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보험료는 제가 낼게요. 효도하는 마음으로요. 말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심이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지만 서류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10억 원짜리야, 너무 큰 거 아니니. 우리 어르신들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 서리는 보험 설계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사망이면 2년 후부터 전액 지급되고요. 사고사의 경우는 가입 즉시 지급됩니다. 사고사라면. 서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등이죠. 단 고의적인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오는 상황에서 2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서리는 남편 몰래 인터넷에서 사고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거나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5억 원의 빚과 파산 위기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군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서린의 첫 번째 시도는 수면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시어머니 차에 수면제를 몰래 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하지만 말자 할머니는 차를 조금만 마시고 약간 쓴맛이 나네라며 그만 마셨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죠. 정말 다행히 할머니의 예리한 미각 덕분에 큰일을 피한 거네요. 두 번째 시도는 더 교묘했습니다. 서리는 계단에 비누를 발라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던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지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오히려 지훈이가 미끄러질 뻔해서 설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엄마가 왜 할머니 차에 뭘 넣지? 왜 계단에 비누를 발라? 지훈이는 12살이었지만 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지훈이는 몰래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는 순간 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면제 과다복용 사고사 위장 방법 요양원 사망률. 아이가 이런 걸 목격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어느 날 밤 설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녀는 시어머니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며 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엄마를 목격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의 외침에 설이는 깜짝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지훈아, 할머니 이불을 덮어드리려고.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다음 날 설이는 지훈이를 불러서 협박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알겠지. 설이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할머니가 혼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증언해야 해. 그래야 아빠 빚을 갚을 수 있어.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에게 이런 걸 강요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자 할머니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경험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 손자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자신을 피하려 하고 엄마와 있을 때 유독 긴장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말자 할머니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역시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르시네요. 어느 날 오후 말자 할머니는 지훈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요즘 할머니 보기가 싫어졌니? 왜 할머니를 피하려고 하지? 지훈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컴퓨터에서 무서운 것들을 찾아보고 할머니 차에 이상한 걸 넣고. 그런데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훈이의 고백을 들은 말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할머니시네요. 지훈아, 할머니를 믿지.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할머니가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거든. 지훈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말에 안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엄마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으면 즉시 알려줘, 알겠지. 역시 할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시네요. 말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사진으로 찍고 집 안 곳곳에 숨겨진 수면제와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찾아냈죠. 가장 중요한 건 보험 서류였습니다. 서린이 숨겨둔 보험증권을 찾아보니 정말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고 수익자는 며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증거 수집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린이 보험 설계사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늘 쓰던 구식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거든요. 보험금 10억 원이면 빚도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75세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서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준비를 보세요. 한편 서린은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하려는 거였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서린의 제안에 말자 할머니는 의외였습니다. 평소 요양원을 극도로 싫어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하지만 말자 할머니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자신의 그림들을 조용히 화랑에 맡겨 판매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70년대부터 그려온 작품들이 300여 점이나 됐고 그중 일부는 꽤 높은 가격에 팔렸답니다. 할머니, 이 작품들 정말 좋네요. 70년대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세밀하게 담겨 있다니. 화랑 관장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아서 그린 건데 이렇게 값어치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딸 미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정아, 서울에 한번 올라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미룬 미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휴가를 내고 올라오기로 했죠. 역시 자식들은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시나 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모든 가족이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실에는 성우와 서린, 지훈이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자 할머니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말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놨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도우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더군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보험증권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에요. 그런데 수익자가 며느리로 되어 있네요. 참 이상하죠. 서린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자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녹음기를 틀자 서린과 보험 설계사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이면 빚도 갚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니 할 말이 없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린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들이 프린트된 종이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수면제, 과다복용 증상, 요양원에서 자연스럽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지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계단에 비누도 발랐어요. 그리고 밤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려고도 했고요. 설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었잖아요. 5억 원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아요. 절망적이라고 해서 가족을 해치려 했단 말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한테 손을 댈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네요. 지훈이는 할머니 곁으로 가서 꽉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할까. 지훈이의 말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용감하게 할머니를 지켜줬구나. 고마워. 12살 아이가 이런 비밀을 혼자 견뎌냈다니 정말 대견합니다. 말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내가 계획한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수면제, 비누 베개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심지어 지훈이한테 거짓 증언을 시키려 했던 것도. 하지만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할머니의 뜻밖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 정말 대인배시네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 내 그림들을 팔아서 7억 원을 마련했어. 성호야, 이걸로 빚을 갚아라.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7억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반전이네요. 성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아들아.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지.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습니다. 미정도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았죠. 어머니, 제가 멀리 있으면서 오빠 일만 믿고 있었어요. 직접 와서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괜찮다, 미정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지훈이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끼어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계속 함께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럼 우리 지훈이와 평생 그림 그릴 거야. 하지만 설인마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설인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거였죠. 경찰이 왔을 때 설이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더 이상 부정하거나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설이는 법정에서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없었죠.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성호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지훈이를 키우자. 미정은 서울로 이직해서 어머니 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요. 7억 원으로 빚을 모두 갚은 성호는 다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고 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죠. 어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아빠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다시 할머니와 그림을 그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몇 달 후 말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해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거든요. 할머니의 그림들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옛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특히 큰 관심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뒤늦게 화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정말 멋져요. 70년대 서울이 이랬구나. 손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빚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네요. 아들아, 급한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가족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거든. 그리고 지훈이에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훈아, 내가 용기를 내서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지훈이는 할머니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 셋째, 지혜로운 어른의 경험과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윤말자 할머니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